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비트코인 조정이 시작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알트코인들 역시 그동안에 열심히 달리다가 잠시 쉬어가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1200불대에서 1190불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7년 불장 때도 언제나 크게 조정받는 모습 나왔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달려주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1.9%입니다. 자, 국내 뉴스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문적인 지불 기업이 있죠. 바로 다날인데요. 다날의 자회사 페이코인이 이번에 신세계그룹의 간편 결제 플랫폼인 SSG페이와 결제 서비스 제휴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 프로토콜 월렛 앱 가입자는 페이코인을 SSG머니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전국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스타벅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포함해서 SSG 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날과 페이코인이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내에서 이 페이코인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업체 중에 하나죠. 아모레퍼시픽도 클레이턴 거버넌스 카운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 클레이턴 카운슬, 미래가 정말로 기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지급하는 블록파이가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건 같은 경우는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아쿠나 캐피탈, CMT 디지털 등이 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얘네들 수탁 업무 같은 경우는 윙클보스 트윈즈의 제미니 거래소가 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이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영상에 첨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하면 떠오르는 남자가 있죠. 바로 안소니 폼플리아노입니다. 안소니 폼플리아노 계정이, 트위터 계정이 이번에 정지를 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깝죠. 이 안소니 폼플리아노가 트위터에서 저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날아갔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계정을 정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 자, 아무튼 이어서 서클 CEO 제레미 얼레어 같은 경우는 수년 내에 전세계 수십억 인구가 디지털 화폐를 실생활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가 개선 중에 있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아이디어가 기존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이 다날페이, 페이코인 전부 다 디지털 화폐에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현금 없는 사회는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인류 진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금융 범죄 단속반이죠. 핀센이 조만간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요구한 것도 어마어마한데 얘네들은 또 뭘 원할지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재무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원하지만은 암호화폐가 오래된 스위스 비밀은행 계좌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익명성 코인을 좀 더 억제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테조스의 급등 배경이 된 세 가지 강점에 대해서 기술한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테조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유연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이 좋은 거버넌스가 없어서 고생을 했었던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캐시가 생겨나면서 여러가지 파생 암호화폐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죠. 헌데 이 테조스에서는 유연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덕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테조스 같은 경우는 지분 증명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 보유자에 대한 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탈중앙화라고 하는데요. 지분증명 암호화폐로서 성공의 열쇠 중에 하나는 적어도 3분의 2의 토큰이 블록체인을 검증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테조스는 여기에 있어서 80%를 성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오스를 까고 있는데요. 이오스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단 테조스 장점에만 집중을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잘 나가고 있었던 아이오타 재단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트리니티 월렛 소프트웨어에서
자금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일단 주요 노드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해킹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킹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도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최근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인데,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엄청난 현금이 몰려들면서 이더리움을 무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에 프리미엄까지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현금 매수세를 고려를 해봤을 때 곧 있으면 이더리움 크게 떡상하지 않을까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더리움 활성화 주소수도 22% 상승하면서 여러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또한 이더리움 선물 1일 거래량 같은 경우는 45억 달러를 돌파를 해버렸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최근에 또한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뉴스BTC 같은 경우는 이 디파이 성장에 따라서 이더리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용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은데 물량은 부족한 그런 상황,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의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진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JP모건이 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는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더리움을 막 매수를 하고 있고,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역시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들의 기대만큼 이더리움이 곧 있으면 슈퍼 떡상을 보여주게 될까요? 잠시 쉬고 있는 이더리움, 앞으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ZeroX와 협업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ZeroX 탈중앙화 거래소에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체인링크와 협업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코인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체인링크 역시 이더리움 기반이죠.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이번에는 코스모스 아톰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거래소에 크립토닷컴 토큰인 CRO를 스테이킹을 하신 후 정해진 물량만큼 50% 할인된 가격으로 코스모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토큰 분배 및 어떤 식으로 진행 사항이 되는지 타임라인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링크 역시 제가 영상에 이제 나중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가입을 하실 분들께서는 제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앱과 거래소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함께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크립토닷컴 앱 같은 경우는 블록파이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주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메시로 유명한 바르셀로나 팀에서 핀테크 플랫폼인 칠리지와 손을 잡고 이 바르셀로나 팬 토큰, 팬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팬들은 이 토큰을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명 축구클럽에서 계속해서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메시가 사용한 이런 사용 물품 같은 거 경매로 나오기도 하겠죠. 점점 재미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재단 이사이자 찰리리의 형님으로 알려진 바빌이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향후 2년 안에 10만 달러, 1억을 넘어설 것이고 더 나아가서 100만 혹은 심지어 더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본인이 그렇게 믿는 것은 괜찮은데요. 일단 2만 불 넘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최근에 저스틴 선, 찰리리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자, 이 워렌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셔웨이를 이끄는 찰리 먼거 부회장이 나는 비트코인과 같이 본질적으로 반사회적인 것들을 혐오한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혐오 많이 하세요.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갈라니까. 자,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윌리 우. 비트코인이 지난해 7,270억 달러를 처리를 했는데 이는 GDP 1% 수준이고 비트코인 투자 규모는 4년마다 10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비자 카드를 훨씬 더 앞지른 그런 수준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의 성장세 더 이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찰리 먼거?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1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소식.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종종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죠. 비트코인 위스퍼러에
롱숏 포지션 비율에 따르면은 롱이 68.48%, 숏이 31.52%인데요. 그만큼 롱이 압도적으로 많고 롱 쪽에 걸린 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가만 보면은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 롱 뚝배기 풀코스.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죠? 이거 딱 때려 부시기 좋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비트코인 떡락 한번 크게 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약간 되게 되는데요.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상승 세력이 약간 피곤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거 어쩌면은 $10,000 아래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바뀐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RSI를 보게 되면은 지난 4일간 고점이 낮아진 반면 비트코인 가격 고점은 높아지는 가격 조정에 앞서서 흔히 나오게 되는 약세 발산 bearish divergence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조정인 줄 알았는데 밑으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이 $14,000에서 $50,000 범위 내에서 피로감을 보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때문에 비트코인이 $10,000 아래로 내려갔다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9,900의 상승형 추세선에서 나온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기만 하면은 다시 한번 $1,500를 향해서 재도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는 상승이다. 이럴 때 조정 나오면은 이제 밑에서 짚는 사람이 임자. 그렇지만은 절대로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가들 분석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테디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코인데스크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더 X5 같은 경우는 현재 저항선을 잘 끌어낼 수 있으면은, 뚫어낼 수 있으면은 $12,000까지 오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남겼고요. 이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장을 예측했다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역사적 트렌드와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이 포물선 강세장이 접어들었다. $75,0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외 플랜 B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맥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상승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더 크게 오르는. 그래서 저마다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코인데스크나 여타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계속되는 강세를 예측하고 있는 분석가들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오르는 시나리오, 결론은 올라간다인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가 문제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역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할 수가 있겠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을 찍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지면서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재미있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계속해서 쭉쭉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 사람이 적어놨어요. 어떤 식으로 반등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많은 매도가 나오고 비트코인은 같이 떨어지긴 하는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이 더욱더 많이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을 통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만 죽어라고 펌핑이 나오는 그런 모습, 그것도 아니라면은 결국은 알트코인만 계속 올라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쭉쭉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방향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움직이게 될 것인지 2020년 초반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반감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활기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을 거둬가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해본 소식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가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봐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이 스트레칭도 하시고 물도 한 잔씩 드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면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제 채널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